챕터 1. 그대들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인간이 각자의 가치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의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니체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아의 성장은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한 니체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에 맞서 싸우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니체는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만심은 우리를 정체시키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고난과 도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니체의 삶 또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병마와 싸우며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그가 철학적 통찰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개인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과 도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니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한 용기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도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은 바로 고난과 도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챕터 2. 인생의 길과 존재의 순환. 프리드리히 니체는 철학의 세계에서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유명합니다. 그의 철학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각 개인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니체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변화와 소멸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닌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변화의 순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혼회귀 사상은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순서로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삶은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되고 다시 태어나며 죽음과 재탄생을 거듭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는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니체는 자아의 성장과 도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들이 결국 우리의 자아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 의식 또한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뚜렷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빈곤한 일인지 지적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개인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목표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니체는 그의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인은 불확실한 미래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체의 사상은 우리의 가치관을 재조명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게끔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도전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며 매일의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니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챕터 3. 고통을 통한 성취와 성장. 고통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취와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도전과 실현을 안겨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리드리 니체의 철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니체는 고통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해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 성장할 것을 권장하는 메시지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면 고통은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극복해야만 성취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그의 개인적 경험에서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고통을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긍정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을 경험한 후에는 그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고통을 통한 성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인물들은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과 시련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성취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얻는 교훈과 성장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챕터 4. 니체의 인간 개혁에 대한 사명. 니체의 철학에서 우상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상은 개인이나 사회, 문화, 종교, 철학 등에서 가치나 믿음을 추상화한 개념으로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우리가 가진 우상을 비판하며 그들이 실상은 허구적이며 맹목적인 숭배를 강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상 전복의 필요성은 니체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낡은 우상을 전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복은 단순히 낡은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보다 진정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니체의 인간 개혁 사명은 이러한 우시 전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 즉 우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이 자아를 찾고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니체는 종교적 우상에 대한 비판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기존의 종교가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권위를 강화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신념이 인간의 정신을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니체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짓을 폭로하고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은 니체의 철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겪고 도전에 직면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아의 성장을 이끌고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존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통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관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인간 개혁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낡은 우상을 전복하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개인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도전을 통해 자아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챕터 자만심 극복과 초인으로 나아가는 길. 자만심은 개인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자만심이란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으로 이는 마치 잡초와 같이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과를 타인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러한 자만심을 극복하기 위해 초인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초인이란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단순히 현재의 자아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자만심에 사로잡힌 나 대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자만심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니체는 직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되 그 안에서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의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만심을 극복하고 초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타인의 피드백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때로는 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만심을 극복하고 초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만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돌아보고 초인으로 나아갈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6. 자만심의 부정적인 영향과 극복의 필요성. 자만심은 인간의 심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나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만심은 마치 잡초처럼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만심의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자만심은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고립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만심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더욱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러한 자만심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이 극복해야 할 존재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만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며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만심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극복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만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심의 부정적인 영향과 극복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만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챕터 7. 니체의 행복감과 현재 삶의 중요성. 니체는 행복이란 목표를 잃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창조하고 기뻐하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현재의 삶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며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만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니체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일깨웁니다.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 또한 니체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는 고통이 자아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데 필수적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니체는 종교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인간에게 허상으로 아름다운 희망을 주지만 이는 인간이 현실의 삶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고 비판합니다. 신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며 종교가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뺏고 오히려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개인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행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통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니체의 행복과는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만 니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고통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챕터 8. 질병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교훈. 질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 동안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깊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질병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소중한 것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철학적 사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질병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니체는 질병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저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적 관점은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질병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겪는 작은 고통과 도전들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도 니체는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복은 강한 의지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의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질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삶과 철학은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고 고통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길 바랍니다. 챕터 9. 1. 내 삶의 주인 되기.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니체는 철학의 기존 질서를 깨부수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사회의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들며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의 본래 소리 발견하기. 니체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3. 목표를 향한 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4. 고독과 창조성의 관계. 고독은 종종 두려운 것이지만 니체는 이를 창조성과 연결짓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스스로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5. 진정한 창조자의 특성. 니체는 진정한 창조자는 자신을 경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적인 작업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창조자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고난과 도전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삶의 주인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과 성장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본래 소리를 듣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챕터 10.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한 내적 탐구.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어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적 배경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현대의 실존주의를 아우르며 인간이 자신의 본래의 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니체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나 본성을 찾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히 외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제도와 구조 속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살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경고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꿈으로 빈 도화지를 채워가야 합니다. 내적 탐구의 중요성은 단순히 자기 발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니체는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도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아 발견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명상이나 심리 상담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제도와 개인의 꿈은 때로는 상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꿈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삶은 하얀 도화지와 같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내적 탐구는 단순한 자기 발견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도화지를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챕터 11. 삶에 춤추듯 살기. 니체가 말하는 춤추는 삶은 단순히 신나게 춤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경쾌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며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간이 삶에서 겪는 고통과 도전이 결국 자아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삶을 가볍게 여기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니체의 대표작으로 여기서 그는 신이 경건한 존재가 아닌 자유로운 존재임을 언급합니다. 이는 신이 인간과 같은 고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경쾌하게 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만의 리듬과 박자로 살아가기를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담을 덜어내고 홀가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적 틀과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춤추는 듯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니체는 각자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맞는 리듬과 속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압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니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압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삶에 춤추듯 살기, 이것은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존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니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경쾌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챕터 12. 고독과 개인의 선택, 진정한 자유의 길. 고독은 우리 삶에서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고독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러한 고독을 스스로의 운명과 맞서는 방법으로 보았으며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중과 소음 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관습에 맞서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입니다. 고독은 때때로 두렵고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진정한 창조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고독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게 되며 이는 창조성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거리낌 없이 생각하고 실험하며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규범은 종종 충돌하게 됩니다. 사회는 정해진 길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니체는 진정한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범을 부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우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힘들고 외롭지만 개인의 의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여정입니다. 니체의 초인 개념은 이러한 고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인은 기존의 가치관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는 개인의 고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독은 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고독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독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과 창조성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독은 창조성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우리의 자아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고통과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챕터 13. 목표 달성을 위한 갈등과 극복의 과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도 그 과정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며 결국 불안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은 마치 가파르고 위험한 비탈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갈등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니체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도전이 결국 자아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초인 개념을 통해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단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행동 없이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무한히 반복하며 이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고통과 도전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상기시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과 발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챕터 14. 고난이 가져다주는 성장과 삶의 기쁨. 인생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고난이 진정한 기쁨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클수록 인간은 더 강한 존재로 성장할 기회를 가지며 이는 삶의 도전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 고난을 통한 성장.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며 삶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사랑하는 자세. 니체는 고난을 사랑하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기를 촉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고난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3. 고난이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4. 니체의 명언과 그 의미.
니체의 명언 중 하나인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는 그의 철학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명언은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을 혼자서 극복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고난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고난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